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승무패를 하다 보니 원래 6시에 올려 했지만 조금 늦었죠. 근데 뭐 6시에서 7시 사이에 오기로 했으니까 뭐 시간대에 오긴 했는데, 일단 해축을 봤어야 했는데 승무패 이제 내일 경기를 미리 보다 보니 아예 건드리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게, 그래서 미축은 부득이하게 내일 오전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오늘 뭐 저녁 경기 결과도 보고 그런 여부에 따라 좀 금액도 조절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가실 분들만 가시면 되겠다. 근데 미축 같은 경우도 지금 내일 오전에 보면은 뭐 일찍 마감하는 8시 반, 뭐 그 다음 9시 반, 뭐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8시 반을 못 가더라도 9시 반 경기들 이후의 경기들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내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한 9경기. 월요일 날로 또 이제 나눠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일단은 이제 J리그가 시작하고 있는데 일단은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찰턴 애슬레틱 이번에 올라온 2부에서 올라온 팀이고, 2부에서 올라왔대. 그 3부에서 챔피언십으로 올라온 팀이고, 프리시즌의 성적은 나름 괜찮더라고요. 입스위치한테 진 거 빼고는. 근데 이게 챔피언십 EPL도 지금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 그 이적 이슈들도 있고 챔피언십은 더더욱, 그래서 이제 건너뛸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대충 한번 훑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와포드는 뭐 기존에도 챔피언십에 있었기 때문에 지난 시즌 아마 막판 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원정 성적이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특히 막판에 계속 연패를 했었고. 근데 와포드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프리시즌 성적이 나름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가는 이제 해축은 이 EP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적 여부를 좀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가볍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ADBC도 그렇고 해서 따로 그거 크게 언급은 안 할게요. 그래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찰튼이 어쨌든 이제 3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3부에 있을 때 홈 성적이 괜찮았더라고요. 그래서 프리시즌 성적도 그렇고 저는 이거 홈팀 사이드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어제 뭐 버밍엄도 비기긴 했지만 홈팀이 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건 이제 그 상대 전적이 그나마 최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전적들도 너무 오래됐습니다. 10년 이상 됐고 뭐 연승을 했던 적도 10년 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볍게 그리고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뭐 주전키퍼 이슈에 부상도 몇 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뭐 찰튼이 이제 3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좀 그나마 더 생소하긴 하지만 그래도 찰튼 승무 찰튼 승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찰턴이라고 하죠. 뭐 배트맨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그래도 전 와포드가 저력이 있다고 보고 무승부에 좀 가깝다. 거의 5대5로 본다고 보시면 돼요. 넘어가고, 자, 코번트리 헐시티. 뭐 코번트리 하면 제 기억에는 뭐 득점도 괜찮았고 근데 이제 실점도 좀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프리시즌에 성적 뭐 모나코한테만 이제 대패를 당했지 베티스랑도 비기고 장크트랑도 비긴 거 보면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헐시티도 프리시즌의 성적이 한 번도 안 지고 헤타페랑 비기고 썬더랜드도 잡고, 그래서 이
코번트리하고 헐시티도 거의 박빙의 승부 예상하는데 배당 대비 저는 뭐 헐시티가 원정이고 또 부상도 몇 명 있긴 한데 코번트리가 저 정도의 배당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 보거든요. 1.63 아직 초반이기도 하고 뭐 이제야 1라운드인데 그래서 상대 전적만 참고해서 볼 수밖에 없다. 요게 가장 좀 그나마 이 데이터에 의존해야 되는데 코번트리는 최근 헐시티 상대로 조금 밀려요. 조금 마지막 홈 경기를 잡긴 했지만 그래서 홈에서 헐시티 상대로 강하진 않습니다. 강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지난 시즌에 있던 하즈라이트도 여전히 있죠. 그리고 이 지난 시즌에 4위를 했지만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썬더랜드한테 두 번 다 졌기 때문에 결국 떨어졌는데 지난 시즌에 아마 실점이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배당 대비 요거는 승은 갈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헐시티가 배당이 이제 코번트리가 높게 받은 이유가 지난번에 이제 잔류를 좀 힘겹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글쎄요 요것도 그래도 코번트리 홈이면 승무 보지만 헐시티도 쉽게 안 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볼 때 뭐 원정에서 썬더랜드도 잡고 브로미치랑도 비기고 뭐 지더라도 한 골차 승부가 많아서 이것도 코번트리 승무 보지만 무에 좀 가깝다. 원래 무승부를 잘 안 노리려고 했지만 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아마 이번 해축 비중은 뭐 좀 오히려 낮 경기, 저녁 경기랑 거의 비슷하게 보면 되지 않을까. 즉 무리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굳이 1라운드고 아직 그런 데이터도 없고 얼마나 잘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뭐 EPL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적도 활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눈에 많이 익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이제 1라운드라도 가늠할 수 있긴 한데 3부에서 올라온 뭐 2부 팀 있고 기존의 2부 팀들도 워낙 변수가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는 챔피언십은 그래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뭐 길게는 한 달 정도. EPL은 뭐 한두 경기 하면은 대충 감이 오니까 해서 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무승부를 노리게 될 수도 있다. 자, 사우스햄튼하고 렉섬도 제가 처음 보는데 이름은 들어봤거든요. 일단 사우스햄튼도 홈이고 근데 사우스햄튼은 이적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지금 한 3명이 떠 있는데 최근에 이적을 한 것 같아서 그런 이적 표시가 되어 있는데 렉섬도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선수가 몇 명 있어가지고 일단 상대 전적을 보고 가야 되는데 이 두 팀은 상대 전적이 없습니다. 왜냐 사우스햄튼은 프리미어에서 이제 챔피언십으로 떨어진 상황이고 렉섬은 3부에서 챔피언십으로 올라온 팀이기 때문에 딱 중간에서 만난 거죠. 1부에서 떨어지고 3부에서 올라오고. 근데 렉섬은 프리시즌 성적이 별로였습니다. 확실히 3부에 있다 보니 그리고 사우스햄튼 뭐 1부에서 거의 뭐 성적이 아주 암울했죠. 막 거의 25년도에는 거의 못 이겼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무승부조차 많이 없었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은 아마 1부였긴 하더라도 챔피언십의 상위권하고 별 차이가 없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프리시즌에 나름 뭐 승을 많이 챙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브라이튼하고도 비기고 모든 경기에 골을 넣었던 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생소한 렉섬보다는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근데 뭐 이적 이슈도 아까 최근에 있었고 뭐 기타 등등 봤을 때 저 배당 대비 갈만하냐? 전혀 배당 대비 갈만한 그게 아닙니다. 이것도 사우스햄튼 승. 근데 요거를 또 승무 쪽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해요. 근데 사우스햄튼이 일부에서는 못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1부까지 간 팀인데 설마 3부 팀한테 홈에서 지겠습니까? 배당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요거는 그냥 승만 보도록 할게요. 요거까지 승무를 보기에는 좀 빡셉니다.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 미들즈브로하고 스완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요거는 좀 빨리 끝날 거야. 아마 30분 내로. 자, 미들즈브로는 스완지 상대로 강합니다. 5연승 중이고 홈에서 상성은 강하긴 한데 글쎄요, 지금 부상도 몇 명 있는 것 같고 스완지도 상태가 좋지 않은 선수가 몇 명 있어서 좀 애매해요, 둘 다. 그리고 미들즈브로가 프리시즌에 골은 많이 넣었지만 이긴 적이 없긴 합니다. 그리고 스완지도 프리시즌의 성적이 막 그렇게 좋진 않았고, 그래서 이런 경기는 사실 뭐로 가기가 좀 힘들어요. 뭐 미들즈브로가 홈이라고 해서 뭐 스완지 상대로 연승 중이라 해서 조금 유리할 뿐이지. 사실 오늘 해외 축구 에르디비시가 좀 더 갈 확률이 높고 챔피언십은 그냥 가볍게 가는 정도로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첫 경기이기도 하고 너무 어렵긴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빡세다. 오늘 저녁 경기보다 더 가기가 어렵다, 해축은. 그래서 사실 오늘은 진짜 가볍게 가시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경기라서. 어제 버밍엄도 비겼잖아요. 자, 노리치 미럴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리치도 미럴 상대로 홈에서 더 강해요. 아까 사우스햄튼, 저 미들즈하고 스완지보다.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10승 3무. 최근에 3승 1무. 뭐 이 정도면은 노리치가 엄청 잘하죠. 그리고 프리시즌에 보면은 여기도 승리가 많이 없었네, 노리치가. 그리고 미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제 기억으로는 막판에 홈에서 잘했던 기억, 그리고 뭔가 실점이 좀 적었던 기억으로 하는데 또 막판엔 또 실점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프리시즌의 성적이 워낙 좋은데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뭐 상성으로 치면은 노리치 갈 수밖에 없죠. 이거 노리치는 원래 홈에서 득점이 좋은 팀이잖아요. 지난 시즌에는 지지난 시즌보다는 좀 미치진 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홈의 노리치를 좀 더 믿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뭐 미들즈브로하고 스완지를 비교했을 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미럴이 원정이 좀 약하다 보니 그래서 노리치의 승을 좀 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여기 보면은 그때 예전에 조슈아 서전트가 막 부상 때문에 못 나오고 했다가 또 나와서 골 넣어주고 막 했었는데 그나마 믿을 게 둘도 배당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노리치 승 봅니다. 요거는 무승부는 안 보도록 할게요. 어렵네 이게.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가볍게 가야 돼요 진짜. 아니면 어제 뭐 LADBC처럼 물을 찍든. 자, 옥스퍼드하고 포츠머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성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처음 초반 라운드는. 자, 옥스퍼드는 포츠머스 상대로 무가 엄청 많습니다. 즉 거의 반반이라는 느낌이고, 자, 옥스퍼드는 프리시즌의 성적이 약간 반반 정도? 못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은 느낌인데 이 포츠머스가 프리시즌에 워낙 성적이 좋았단 말이죠. 단 한 경기도 진 적이 없습니다. 뭐 만나는 팀이 상대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아는 뭐 레딩 아니면 즈볼러, 레디비시 팀 상대로도 했었고, 포츠머스가 지난 막판에 잠깐 성적이 좋았거든요. 근데 원정이기도 하고 옥스퍼드도 홈인점을 감안하면은 사실 오늘 뭐 언오버를 선택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이게 리그 1라운드기도 하고 뭐 그런 이 상대적인 그런 결과만 보고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뭐 딱 하나 또 이제 결정될 수 있는 건 결장 여부죠. 결장 여부.
결장 여부도 좀 애매해서 이적 이슈도 한 번 더 찾아봐야 되고 해서 옥스퍼드가 홈이라서 포츠머스가 아무리 프리시즌 성적이 좋아도 무지고 갑시다. 요 경기. 앞전에 찰턴 코번트리도 무승부를 좀 가깝게 봤지만 승무로 봤다면 요건 그냥 단독으로 그냥 무찍고 포츠머스가 아무리 폼이 좋다 한들 원정인 점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팀이 원래 무가 많았잖아요. 붙으면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공개는 딱 퀸즈까지만 하고 다음부터 그냥 쭉 이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 이유가 8시 반 경기가 있어요. 찰턴, 코번트리, 사우스햄튼. 그래서 요거는 아싸리 따로 묶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 뭐 11시 경기, 그 다음 뭐 새벽 경기 요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자, 퀸즈하고 프레스턴은 퀸즈가 살짝 우세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아주 상성에서 압도적으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퀸즈 같은 경우에는 부상이 없진 않더라고요. 부상이 몇 명 있긴 하고 프레스턴도 있긴 한데 퀸즈가 살짝 더 많은 것 같고, 이 퀸즈 같은 경우에 지난 시즌 막판에 홈에서도 성적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가기가 좀 빡세요. 퀸즈 같은 경우. 그리고 프리시즌에서 성적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래서 퀸즈는 아무리 홈이어도 물론 프레스턴도 원정 성적이 안 좋습니다. 얘네도 프리시즌에 뭐 리버풀하고도 했고 뭐 헤타페, 볼튼하고도 했는데 뭐 경기가 많지는 않았지만 뭐 둘 다 엇비슷하긴 해요. 엇비슷해서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요 경기 같은 경우 뭐 상대전도 비슷하고, 그래서 원래 무승부 잘 안 가려 하거든요. 근데 첫 경기고 뭐 또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경기들은 무승부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을 좀 하도록 하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공개를 하고 스토크부터는 쭉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크 더비카운. 자, 일단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좀 묶어서 이제 가도록 할게요. 8시 반 마감인 거는 또 이게 같이 묶어놔두면 또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 스토크랑 더비카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스토크 더비카운 둘의 이제 상성을 보면 스토크가 그래도 조금 더 우세하긴 해요. 20년도 이후에도 2승 1패고 하다 보니 조금 더 우세한 정도지 뭐 압도적으로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토크는 최근에 뭐 울버햄튼, 번니, 뭐 브라이튼 같은 잉글랜드 쪽하고 많이 붙었는데 성적도 나름 초반에 좀 안 좋다가 이제 막판에는 좀 좋은 편이고, 그나마 믿을 건 홈이거든요. 스토크 뭐 우리나라의 배준호 선수도 있긴 한데, 자, 스토크가 결장이 거의 크게 없긴 합니다. 그때 배준호도 부상 때문에 뭐 못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더비카운이 안 좋아요. 부상도 많고 부상 의심되는 선수도 있고, 물론 그게 이제 주전이냐 뭐 아니면 후보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스토크는 거의 없는 반면에 더비카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을 거고, 더비카운 같은 경우에는 얘네 프리시즌에서도 뭐 짤즈부르크도 잡고 나름 득점을 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도 보면 원정에서 뭐 브로미치도 잡았었고 막판에, 그러니까 골이 아예 없던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뭐 언오브로 가면 좋지만 솔직히 리그 1라운드는 저는 웬만하면 언오브를 잘 안 갑니다. 안 갈 수밖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첫 경기인데 프리시즌에 골 많이 넣었다고 해서 오버가 날 거다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뭐 무승부 나올 것 같다 하면은 그냥 뭐 언더 쪽 노려야지, 데이터가 뭐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쌓여야 언오버 쪽은 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스토크 더비카운은
그래도 홈이기 때문에 스토크의 근소한 우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크 승무 봅니다. 스토크 승무. 자, 그리고 웨스트 브로미치하고 블랙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로미치가 원래 이제 뭐 패배도 적고 홈에서 잘 안 지기도 했었는데 지난 막판 시즌에 승리가 많이 없긴 했어요. 특히 막 연패도 당하고 이번 프리시즌에서도 성적이 브로미치 이름치고는 뭐 좋다고 볼 수는 없죠. 실점도 꾸준했고 그리고 블랙번은 오히려 경기를 더 많이 한 것 같긴 해요. 브로미치보다 프리시즌에 뭐 성적도 나름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근데 원정은 좀 힘들지 않을까. 블랙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브로미치 상대로 원정에서 좀 선방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소한 차이거든요. 근소한 차이. 예, 뭐 최근에는 거의 반반이고 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브로미치가 저 정도의 배당을 받을 정도인가. 뭐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뭐 브로미치 하면 조심하자. 그러니까 뭐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블랙번이 오히려 부상도 몇 명 있고 해서 그나마 이기는 상황으로 본다면 그래도 원정 블랙번보다는 홈 브로미치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도 홈인데. 그래서 저는 하필 또 브로미치가 지난 작년 2월에 홈에서 블랙번한테 0대2로 졌거든요.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배당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브로미치 승무. 승무 봅니다. 승무. 뭐 굳이 막 메인으로 갈 정도의 느낌은 아니에요.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이메언하고 엑셀시오로 가도록 할게요. 차라리 시간대? 이게 시간대별로 묶을까요? 아니면 LADBC는 LADBC 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차라리 네이메언 뭐 아스날 이런 식으로 따로 묶고 갑시다. 챔피언십은 챔피언십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챔피언십이 저하고는 살짝 좀 안 맞는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셰필드까지 하고 1시 반 경기를 미리 하고 나머지 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셰필드하고 브리스톨 마지막 경기죠. 셰필드는 제 기억에 홈에서 엄청 강했던 걸로 기억하고 브리스톨 상대로도 최근 4승 1무입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좋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그리고 잠시만요. 뭐 아까 셰필드 하기 전에 그러면 브로미치를 잠깐 더 추가 얘기를 하자면 잠시만요. 블랙번이 공격수에서 이제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더비카운으로 이적한 선수가 있네요. 팀 내 2위였던 리그 7골. 이러면은 브로미치 승을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보니까 배당성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리고 SK 브란에서 공격수를 영입한 것 같더라고요. 550만 유로면 리버풀에서 센터백도 데려왔네. 이러면은 승 쪽을 좀 더 봐야겠네요. 승을 좀 더 보고 넘어가고 아니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앞전에 뭐 노리치도 좀 참고를 해야겠습니다.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노리치도 그러면 근데 노리치도 아까 뭐 얘기를 못한 게 부상 여부가 크게는 없는데 일단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이제 수비수 데려오고 몇몇 선수를 좀 데려오긴 했네요. 이건 뭐 그냥 노리치 승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아까 미들즈브러 코번트리는 뭐 8시 반 경기니까 뭐 건너뛰고 미들즈브러를 조금 보겠습니다.
아까 그 스완지 같은 경우에는 잠깐 엄지성이 부상이었나? 엄지성도 부상 때문에 아마 못 나올 것 같다는 그걸 본 것 같거든요. 이러면 미들즈브로 승적을 좀 더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자, 셰필드하고 브리스톨. 자, 셰필드 유나이티드 아까 뭐 상성에서도 좋고, 지금 보면은 지난 시즌 리그 랭킹 3위였거든요. 최종에서 이제 썬더랜드한테 패배했는데, 브리스톨은 골을 많이 넣었던 걸로 좀 기억합니다. 한 거의 60골 가까이. 근데 이제 실점도 거의 그 정도 해가지고 크게 차이 없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거 그래도 셰필드가 홈이고 최근에 뭐 리즈한테 딱 한 번 지긴 했거든요. 프리시즌 경기. 그래도 브리스톨의 원정 성적을 봤을 때 브리스톨도 이제 프리시즌 성적이 좋긴 하지만 셰필드하고 비교하면은 뭐 상성도 그렇고 전부 다 좀 밀릴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부상도 몇 명 있긴 한데 배당이 너무 빠졌어요. 브리스톨도 보면 뭐 주전기포도 부상인 것 같고 뭐 부상이 수비랑 미드필드에 조금 더 많은 느낌이거든요. 뭐 이렇게 본다면은 저는 셰필드가 배당이 떨어져도 이길 확률이 높은데 여기서 더 떨어지면 갈 이유가 없다. 셰필드 같은 경우.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브로미치도 좀 더 승이 보이고 미들즈브로도 좀 더 승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리치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10경기더라고요. 10경기 챔피언십. 지금 아까 7경기 앞전에 3경기 하면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당연히 이제 노르웨이 리그는 안 합니다. 건너뛸 거고 이러면 나머지 5경기 LADFC 4경기에 지금 그 뭐였죠? 그 아랍 그 컵 대회인 것 같던데 그 아스널하고 빌바오 클럽 친선 경기 그거까지 이제 같이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네이면하고 엑셀시오로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LADBC 경기입니다. 자, 어제 이제 포르티나하고 고아에도 적중을 했죠. 무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퇴장 당했는데도 골을 넣어서 무를 해줬는데, 자, 네이면 엑셀시오로 뭐 부상 여부는 큰 차이는 없는데, 근데 상성에서는 그래도 거의 뭐 반반? 뭐 거의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첫 경기잖아요. 첫 경기.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뭐 EPL, 분데스, 뭐 세리에, 라리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리그왕도 그렇고 이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배당 대비 무승부 좋아 보여서 갔던 거지. 다른 거였으면 아마 패스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면이 프리시즌의 성적이 좋습니다. 근데 엑셀시오르는 2부였던 원래 1부에도 있었는데 작년에 2부였거든요. 2부에서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내면은 기존에 1부였고 나름 홈 성적도 좋기 때문에 그래도 우선순위를 내면 쪽에 둘 수밖에 없다. 최소한 질 것 같진 않다. 근데 배당이 1.6밖에 안 됩니다. 엑셀시오로가 아무리 2부에서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뭐 상성에서 밀리지도 않고 네이면이 초반에 어떻게 보여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름 괜찮았다고 보거든요. 지난 시즌에. 그래서 그래도 홈의 이점을 좀 생각해서 조금 더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 네이면 승무 사이드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판단하기가 어렵네. 우리가 잘 아는 뭐 EPL, 라리가, 뭐 세리에면은 아무리 1라운드여도 확실히 승 볼 거는 보이거든요. 근데 챔피언십도 그렇고 LADBC도 그렇고 리그왕도 유명한 몇몇 팀들 제외하면은 비슷할 거라 보여집니다. 고만고만한 팀들끼리는 예측하기가 좀 빡셀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해도
8월까지는 조금 그렇게까지 막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고 이제 흐름을 좀 봐야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미축이랑 국내나 그 K리그나 J리그 쪽에 좀 더 이제 그 비율을 비슷하게 가져가면서 9월부터 아예 해축 위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차라리 LADBC가 좀 빨리 시작한 게 다행이다. 그래, 한 주라도 더 빨리 해야 이제 그 패턴을 파악하거나 이제 데이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시간이 이제 30분이 넘어버렸는데 좀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ADBC 먼저 하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아스날 할게요. 시간과 관계없이.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아는 이제 페노르트하고 브레다. 페노르트 프리시즌에 경기를 했죠. 이제 챔스 페노르트 승을 봤는데 나머지 무가 안 나오는 바람에 좀 이제 그 중배당이었나? 그게 좀 아쉽게 되었는데 페노르트가 프리시즌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챔스를 이겨서 그렇지 또 다음 주에 또 페네르바체 원정 가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브레다보다는. 그리고 브레다는 뭐 아시다시피 원래 성적이 안 좋았던 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페노르트 승 봐야죠. 다만 배당이 낮기 때문에 뭐 몇 대 몇으로 이길 거냐의 싸움인데 일단 페노르트는 뭐 친선전 포함 브레다 상대로 이길 때 웬만큼은 이제 마엔승을 거뒀던 상황이었어가지고 페노르트 승에 마엔까지 봅니다. 요거는 배당이 지금 원정 쪽으로 좀 빠지거든요. 마엔 배당도 많이 좀 올랐는데 좀 그래도 이길 팀은 이긴다 요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왜냐면 아마 그 영향도 좀 있을 겁니다. 그 챔스 영향 한 골 차기 때문에. 그리고 몇몇의 부상 선수들도 있긴 한데 브레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브레다가 프레시즌의 성적도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이러면 페노르트 상대하기 좀 힘들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페노르트 입장에서는 뭐 홈팀에서 이제 1라운드를 시작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부상 선수들이 있긴 하고 페네르바체 원정도 가야 되고 하니까 일정이 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고르 파이샹 걔가 이제 원래 페노르트 스트라이커였는데 그 프랑스 리그앙 마르세유 쪽으로 갔기 때문에 지난 시즌 유일한 두 자릿수 득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공격이 좀 약해질 수도 있긴 합니다. 그 아약스나 PSV에 비해서.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브레단 이겨야 된다. 그래서 승마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마인 보고 그 다음에 헤이렌베인하고 폴렌담. 폴렌담이 2부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일단 상성은 헤이렌베가 좋습니다. 최근 마지막 홈 경기를 지긴 했지만 그리고 지금 보니까 결장 부분은 그래도 폴렌담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일단 헤이렌베인 지난 시즌 홈 성적 진짜 좋았거든요. 거의 안 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무패였나? 어쨌든 지난 시즌 후반기에는 거의 안 졌던 걸로 기억하고 막판에도 막 연승을 하면서 근데 원정은 아예 딴판이었거든요. 이번 프리시즌 아직 1승이 없긴 하지만 뭐 그리스 팀 올림피아코스 뭐 퀸즈파크 다 비겼고 폴렌담은 2부에서 올라왔습니다. 얘네는 뭐 2부에 있을 때는 원정 성적이 좋긴 했는데 1부랑은 또 다르죠. 그리고 헤이렌베인이 워낙 홈에서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지난 시즌 느낌으로만 보더라도 헤이렌베인 승 가야 됩니다. 마엔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첫 경기라서. 그리고 뭐 폴렌담의 이제 공격수 주장 겸 이제 그 선수가 있는데 지난 시즌 리그에서 26골 넣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2부랑 1부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다. 지난 시즌 헤이렌베가 홈 성적 안 좋았으면 뭐 그러겠는데
그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헤렌베엔 승. 마에는 잘 모르겠다. 자, 이제 LADBC 마지막 경기 PSV하고 스파르타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SV 같은 경우에는 스파르타 상대로 홈에서 진 적이 없더라고요. 11승 2무. 그리고 최근 20년도 이후에도 4승 1무. 압도적인 성적이죠. 뭐 이거 보면은 PSV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배당이 너무 적긴 하더라도 결장자도 거의 없고, 그리고 스파르타도 거의 없는 것 같긴 한데 3연패 목표로 하고 있죠. 3연패 목표를 하고 있고, 부상이 거의 없고, 이적 시장 통해서 이제 반본멜, 알라산 플레, 뭐 영입한 선수들도 은근히 꽤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5번밖에 안 졌고, 뭐 10몇 연승도 했었고, 그리고 요한 크라이프 그 컵 대회에서 고에드한테도 2대1로 이기면서 출발이 좋습니다. 선제골 먹혔지만, 그리고 프리시즌에도 다 이겼기 때문에 뭐 PSV는 딱 하나, 이제 지난번 갑자기 이제 실점이 많아지고 중간에 연패했던 구간들이 있긴 한데, 막판에 연승까지 하면서 흐름이 굉장히 좋다. 스파르타는 여름 이적 시정을 통해서 이제 전력 보강을 하긴 했지만, PSV도 워낙 좋게 이제 영입을 해가지고, 알라산 플레가 그 메넨글라에 있던 그 선수거든요. 거기서 나름 골을 괜찮게 넣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공격 수비도 하고, 해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존에 있던 뭐 리카르도 페피, 뭐 페리시치도 나름 구간 골을 잘 넣었던 걸로 기억하고, 얘는 또 국가대표 가서도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그 골 감각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경기 같은 경우는 PSV 승. 리그 초반이기 때문에 뭐 1마인까지밖에 안 준 것 같은데, 1마인 뭐 얘네가 딱히 지금 다른 일정이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스파르타가 원정, 뭐 지난 막판에 아약스랑도 비기고, 뭐 홈에서는 PSV 상대로 골도 넣긴 했었는데 원정이고 한 번도 이긴 적 없고, 그리고 영입도 나름 괜찮게 했다고 생각을 해서 PSV가 홈에서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 승마행까지 봅니다. 언오버는 3.5라서 좀 애매해요. 이게 배당만 보고 오버를 가기에는 스파르타가 득점을 못하면 이제 언더가 나올 수도 있어서 승마행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이게 에미레이트 컵이더라고요. 친선 경기로 찾으려 하니까 안 나와가지고, 자, 아스널 빌바오입니다. 아스널은 저한테 실망감을 안겨줬죠. 왜냐면 그 홈에서 비아레알한테 2골 먼저 내주면서 2대3으로 질 줄은 몰랐거든요. 뭐 토트넘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전에 뉴캐슬이랑 AC 밀란도 잡았었는데 라리가 팀한테 질 줄은 몰랐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홈이긴 하지만 불안해요. 빌바오가 쉽지 않거든요. 빌바오가 일단 아스널 보면은 뭐 요케레스의 영입도 잘하긴 했는데 얼마나 녹아들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도 요케레스가 선발로 뛰었던 것 같거든요. 첼시에서도 데려오기도 하고 했는데 빌바오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빌바오의 이제 프리시즌 성적 보면은 뭐 장난 아니죠. 리버풀한테 2번 다 진 것 같고 PSV한테도 지고 했는데 워낙 잘하는 팀들이라 골을 넣었다는 게 좀 중요하다 보고, 여기도 보면은 공격 쪽에는 거의 변동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나키 윌리엄스, 니코 윌리엄스, 뭐 베렌게르 다 있기 때문에, 오이안 산케트까지 다 있고, 뭐 빌바오의 그 뭐 멤버를 봤을 때 물론 아스널이 더 좋을 수는 있지만 지난번 비아레알전, 특히 라리가 팀한테 졌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쉽지 않을 거라 보여집니다. 저 배당 갈 이유가 없다. 아스날 승. 차라리 아스널이 이번에 뭐 라리가 팀에 대한 복수를 하든, 이게 에미레이트 컵 대회이기 때문에 지난 친선전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같은 친선전이라도. 그래서 굳이 이긴다 하더라도 실점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아스날 보면은 AC 밀란전 빼고는 다 실점을 했거든요. 빌바오도 실점이 꽤 꾸준했었고, 그래서 전 차라리 뭐 빌바오가 그렇다고 뭐 프렌 역배 가기엔 좀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버 봅니다. 오버. 아스널 빌바오는 만 편이 오버 찍고, 난 그래도 아스날 승이 더 좋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고배당으로 핸디물을 노려보시라.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10분 더 오버된 것 같거든요. 원래 한 30분에 좀 마무리를 하려 했는데 경기가 15경기나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오버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8시 반 경기부터이기 때문에 8시 반은 뭐 굳이 나머지 경기들하고 묶어가는 걸 추천드리지 않고 앞 경기를 버리든,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챔피언십은 고만고만하다. 홈팀 위주로 보면 될 것 같고, LADBC도 이길 팀은 이길 것 같다. 네임돼 있는 팀들 뭐 페노르트, PSV. 하지만 1라운드이기 때문에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그런 네임드 있는 팀들 말고는 그냥 묻찍거나 진짜 어제 포르티나 고에드처럼 뭔가 데이터가 좀 나와야 뭐 홈에서 강한가 원정에서 약한가 이걸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언어보도 실점을 많이 하는가, 뭐 홈에서 실점이 적은가, 이런 게 좀 나와야 뭐 다음 달부터 언어보도 좀 갈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내일 미축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추천 질차도 한 번씩 해주시고, 내일 오전에 미축 합니다. 웬만하면 할 거거든요. 진짜 부득이한 상황 아니고서는. 그래서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분석은 오늘 끝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후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새벽에도 갈 수가 있다. 그 후원 조합이. 근데 이제 구매는 사실상 내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배당이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뭐 미리 보냈을 경우에는 배당이 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낮아질 수도 있고 살짝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고, 전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내일 아마 미축할 때 저녁 경기 뭐 같이 하면 좋은데, 저녁 경기도 열 몇 경기 되기 때문에 차라리 해축이 내일 경기 수가 적거든요. 내일은 오후에 그냥 한 번에 저녁 경기랑 미축을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오전에 일단 일부로 미축을 하고 2부로 낮쯤에 해축이랑 뭐 저녁 경기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EPL도 개막하기 때문에 다음 주 주중 안으로 그 공지를 좀 올려드릴게요.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지고 그 시간이라든가 뭐 얘기했던 도전 미션 기타 등등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에 오도록 할게요. 다들 적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